인사이트를 찾아갑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이제 초여름이에요.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 반팔 입고 다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바쁘게 지내서 그렇죠? 이리저리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말이어서 좀 미안한데 바쁜 네. 건 새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바쁘기도 한데 요즘에 좀 많이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먹는 거 다이어트 뭐 좀 그 말도 웃기긴 한데 뭔가 좀 먹는 걸 줄였어요. 제가 사실 제 인생의 낙 중에 하나가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거였거든요. 그게 어떤 작은 신념 같은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맛집 찾아가고 뭐 여행 가서도 엄청 많이 먹고 뭐 다양한 거 찍고 근데 요즘에는요 약간 건강상의 문제도 좀 있고 살이 찌면서 이거는 내가 신념을 좀 저버려야 될 때가 왔다 생각이 들어서 먹는 걸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많이 줄이고 맛집도 가긴 가지만 적게 가고 음식을 적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좀 빠지긴 했는데 네. 더 많이 빠져야겠죠. 그래서 꼭 뭐 외모를 꾸미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건강상에 좀 더 나이 들어서 더 잘 놀고 싶어서 더 건강하게 놀고 싶어서 네. 제 노후를 건강하게 그래서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밥을 먹었잖아요. 네. 점심 먹고 억지로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강의하다 보면 당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중간에 막 이것저것 거기는 다과 같은 거 먹잖아요. 네. 과자 같은 것도 먹고 하는데 먹긴 먹는데 조금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 특히 보통 저녁 먹으면 한 늦게까지 일하면 배고프잖아요. 11시쯤일 때 요즘에는 당근을 먹습니다. 당근을요? 당근이 몸이 좋기도 하고 살이 칼로리 안 찐대요. 근데 그거 먹으면 배는 차요. 그 잠을 잡니다. 당근 많이 드셔야 돼요. 풀먼 했을 때 당근이 최고의 항암 물질이라고 했거든요. 그랬어요? 베타카로틴이 있거든요. 그 안에. 역시. 그래서 당근 저도 찾아봐가지고 봤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맞아요. 먹고 있습니다. 또 아삭아삭 씹을 때 그 뇌 포만감도 만들어줘서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회식 같은 거 할 때 너무 거하게 먹지 말고 그래요. 네. 아주 오늘 저 끝나고 심플- 회식은 심플하게. 심플하게 갈게요. 오늘은 샐러드 먹죠. 진짜. 한번 먹어봐요, 진짜. 다 같이 뭐 샐러드 좋습니다. 바로 가죠. 괜찮은 예. 것 같아요. 네, 이병헌 소장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저는 뭐 크게 뭐 특이사항이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좋습니다. 백선사님 저는 올해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책이 출간이 돼서 지금 오늘 그 책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책을 제목이? 합니다. 관계를 바꾸는 심리학 와, 수업이라는 너무 책으로 좋다. 너무 열심히 제목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정말 제목도 좋은 만큼 이런 말씀 제가 드리기 민망하지만 책 내용도 잘 탄탄하게 구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니 제가 해봅니다. 다 읽었잖아요. 네. 책이 너무 좋았어요. 책이 소감만 책 소개 먼저 하시고. 네, 소감 감사합니다. 볼게요. 네, 그러면 오늘 책은 제가 소개하는 걸로 하면서요. 따끈따끈한 신간이고요. 관계를 바꾸는 심리학 수업이고요. 부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행복해지고 싶은 나에게 보내는 책의 내용입니다. 총 5개의 챕터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 관계가 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관계에서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보면 사실 자기에 대한 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내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나와 세상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애착이란 부분. 뭐 두 번째는 자존감. 내가 심리적으로 단단하고 탄탄한 마음이 있는가 이 자존감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1챕터에서는 관계에서 첫 번째 나와의 관계가 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내 감정에 대한 자기 인식을 하고 이 감정 안에서 어떠한 욕구가 있고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해야지만 내가 타인한테 표현할 수도 있고 나에게도 그것을 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과 생각, 욕구가 담겨져 있고요. 세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가 이 챕터는 사실 많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심리학 책에서는요. 나에 대한 돌봄이 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처를 좀 종종 받거든요. 근데 이 상처를 받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술 한 잔 마시면 되지. 에이, 이러면 그냥 친구들끼리 수다 한번 떨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처받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질 수 있는 방법론이 좀 적혀 있고요. 네 번째 챕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 말하는 방법이 좀 따뜻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좀 내가 그러면은 1, 2, 3, 4 챕터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행복에 대한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게 총 5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책을 구성할 때 이제 어떤 포인트였냐면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럼 이 안에서 내가 외롭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관계를 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해서 심리학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네. 아, 그냥 아주 목차 자체도 되게 구성이 탄탄하네요. 탄탄해요. 네. 탄탄해요. 네. 제가 먼저 저는 사실 이거를 사전에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약간 감동 울컥한 적도 있어요. 특히 3장 같은 거 읽어봤을 때는 제가 이미 뭐 알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론적으로 다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는데 사례도 좋고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랬구나 이랬는데 이런 걸 왜 못했지?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봐야겠구나. 거기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뭐 느껴가면서 굉장히 한 270여 편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정말 쉬지 않고 한 번 끊고 제가 2번만에 다 봤어요. 몇 시간 동안 네. 집중해서 KTX 타고 우리 지방 강의 갈 때. 정말 근데 기차에서 보통 자는데 네. 이거 그냥 제가 휴대폰 제가 포이드라서 또 넣어있긴 한데 네. 계속 보면서 그 2번 봤습니다. 사실 이런 책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백선 소장님하고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읽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진짜 책이 좋아서 아무리 친분 관계가 있어도 2번은 안 읽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네. 꼭 이 책은 꼭 뭐 강의 이런 강사 이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읽으면 너무 좋은 심리학 책이다. 그래서 대중성이 너무 좋은. 그래서 아마도 어떤 여성분들이 좀 감정이 있는 여성분들이 읽으면 눈물을 바다까지는 아니어도 눈물이 막 흘릴 정도로 그런 책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3챕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민이라는 내용과 수용 전념 치료라는 내용을 좀 구성을 좀 많이 했던 포인트예요. 사실 강의하면서 아니면 제가 심리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다루지 않는 분야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1차 화살과 2차 화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요. 그래서 맞아요. 첫 번째 화살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거죠. 근데 상처를 받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상처를 내가 나한테 다시 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심리학에서 반추라는 표현도 쓰죠. 내가 다시 생각하면서 나를 맞아요. 힘겹게 하죠. 맞아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에 내가 나한테 해야 되는 거는 나를 따뜻하게 돌보는 거, 연민의 마음을 품어주는 거, 맞아요. 또 그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탈융합이라는 수용 전념 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예, 이런 것도 탈융합해야 되는 거. 이게 제가 논문 예전에 석사 논문 주제였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제가 이런 부분을 내용을 좀 구성을 했고 그리고 모든 챕터에 다 돌봄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연습해 맞아. 볼 수가 있으세요. 다. 교재같이 느껴지니까 완전히 이렇게 읽고 나서 그대로 쓰기만 하면 완전히 이제 거기에 흡수될 수 있고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네. 액션 플랜 같은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 액션 플랜을 만드는데 그 제가 하나하나 다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만들 때 저도 한번 다 따라해보고 실제적으로 제가 상담할 때 내담자분들한테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교육 담당자가 이걸 교재로 쓸 것 같은데요? 의도가 좀 숨어는 있습니다. 예, 그런 그럼 의도도 좋죠. 있고요. 그럼 네. 좋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있습니다. 네, 이병수님. 이병수 소장님 또 어떻게 읽으셨나요? 예. 저는 사실 그 감정에 대해서 되게 둔감한 스타일이라 가지고 옆에 계신 백선현 대표한테 많이 좀 피드백을 평상시에 많이
받아요. 화살을 한 3번 던지잖아요. 예. 2번도 아니고. 저는 약간 감정과 관련된 살아있는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누구보다 좀 감정 관련된 역량이 빠르게 조금 디벨롭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주제를 그렇게 상관하지 않고 좀 책을 많이 읽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요 책은 상당히 좀 쉬워요. 우선 단문 형태로 다 돼 있고 맞죠. 읽는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작가가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빨리 읽혀지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책을 보면서 좀 놀랐던 거는 요 정도 수준이 나올 거라고 사실 생각 못 한 것 같은데 상당히 백수환이는 어떻게 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는 이미 예상했어요. 저는 그냥 왜냐면 이게 첫 책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본인의 첫 책인데 첫 않- 책에 대한 제가 좀 고정관념이 있었나 봐요. 근데 야, 첫 책인데 막 3만 권 팔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요 책은 그냥 제가 자신 있게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감정과 관련된 책인 것 같아서 너무 좀 개인적으로 부럽고 그렇습니다.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책을 쉽게 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중학교 2학년 정도 학생들이 읽었을 때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을 정도 쓰라고 하거든요. 보통 책을. 그런데 이 주제 자체가 중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해할 정도면 굉장히 쉽게 쓴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정말 확 넘어갈 정도로 그냥 쉽게 썼어요. 보통 이제 쉽게 안 쓰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좀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하면서 짜증이 나면 덮어버리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사례 같은 게 굉장히 리얼합니다. 특히 이제 기업에 있는 사례들도 굉장히 그 실제 사례 리얼이고 그다음에 또 상담하셨으니까 내담자들하고 했던 사례들도 꽤 있는데 물론 임명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사례들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나랑 이렇게 나 스스로를 이렇게 반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도 아마 다른 강사들이 아마 파헤치기 이런 거 하면서 너무 힌트 주지 마세요. 자 찢어 이런 얘기-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면 근데 뭐 어쨌든 책이라는 것은 네. 내가 그런 거 모든 거 다 감안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 그런 거 해보면 또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 맞아요. 잘 쓰시면 좋겠죠. 저도 책 쓰면서 그 쉽게 써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참 고마운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제가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쉬운 점 하나가 어렵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잘 맞아요. 이해하기가 맞아. 어려웠거든요. 예를 들면은 심리학의 이론 중에서 뭐 대상관계 이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프로이드 뭐 정신분석학 뭐 아니면 수용전념 치료, 인지행동 치료 이 이론들이 굉장히 너무 좋은데 이 이론들을 좀 쉽게 풀어서 우리 대중적으로 이거를 내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마인드였거든요. 그래서 강의할 때도 저는 스트레스 관리하거나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인지행동 치료하고 수용전념 치료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담당자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내용이 굉장히 쉽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풀이가 되게 쉽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전 책에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반영이 맞아요.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읽고 어려우면은 이거 실습 못 하시거든요. 그럼요. 심리학 책 저도 많이 봤는데 저도 많이 보다가 포기한 게 모르겠어요. 원래 그 심리학 책에 썼는지 번역이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읽히지가 않아요. 너무 내용이 어렵고 막 단어 같은 것도 풀어 쓰지 않아서 네. 그래서 만약에 심리학을 잘 모르는 분들은 관심 갖다가도 그냥 포기할 판. 근데 뭐 우리 같은 전문가도 그러는데 그래서 네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쉽게 네. 그리고 뭐 굉장히 긴 내용이었을 텐데 압축해서 굉장히 압축해서 내용이 막 이렇게 엄청 길지 않아요. 근데 압축해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해놨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네. 굉장히 의미 있죠. 맞습니다. 네, 우리 이제 최고의 페이지 할까요? 네. 어느 최고의 분이 페이지,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제가 저는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페이지 하나로 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이제 보시면 136페이지에 이제 번아웃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네. 저도 사실 많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랑 몇 개 더 할 건데 일단 네. 읽어볼게요.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다는 것은 과거도 현재도 열심히 살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번아웃의 무기력, 불안, 우울, 냉소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쉼이 필요하다.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을 하듯 당신의 지친 마음을 충전할 쉼이 필요하다. 네, 좋습니다. 여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이어지는 게 쉼표를 찍는다는 건 멈추는 것이다 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 시간, 잠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다. 몸과 마음이 지치면 생각을 비우고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번아웃이 오죠. 그렇죠? 특히 굉장히 내가 힘든 상황에서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있고 아니면 그게 나의 어떤 책임과 의무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쉬는 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잠시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비우고 회복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못 갖고 계속 일에 치여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번아웃에 빠지고 근데 그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빠지면서 절망에 가고 절망에 가면서 정말 더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한때 그러한 어떤 경험, 느낌까지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거나 좀 취미 생활을 하거나 그게 나의 쉼이거든요. 저는 쉼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가만히 누워서 잠을 많이 자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이것도 쉼이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여행을 떠나서 오히려 많은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고 뭐 운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쉼이거든요. 각자의 쉼이 다를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쉼을 가지고 이 번아웃을 극복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 주제는 나에게 내가 일을 할 때까지는 계속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두 가지의 싸움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몸과 마음을 회복해서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더 많이 가져야겠다. 네. 더 많이 떠나야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번아웃 증후군을 말씀할 때 기업에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번아웃 증후군이 왜 나쁠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좋잖아요. 이제 그러면 기업 담당자분들은 보통 EAP라고 해서 직장인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근본적으로 보면 왜 번아웃을 관리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번아웃이 되면 무력하고 무기력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번아웃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굉장히 1차원적인 요소고요. 번아웃이 되면 일단 조직 입장입니다. 번아웃이 되면 무력해져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무력해지는 것은 내가 부정적 생각이 증가가 되죠.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은 나로도 되지만 타인한테 그 시선이 가거든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했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놀고 있으면 그 동료한테 굉장히 비난의 화살이 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럼 냉소적 반응이라던가 그러면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부정적으로 그들에게 쏠 테니까요. 그럼 그걸로 인한 상호작용이 다시 자기한테 돌아올 것이고요. 그건 또다시 자신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시 자신 업무에 대한 몰입하기 힘들어지는 상황. 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아웃 증후군을 조직 차원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이슈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번아웃을 좀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한 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수비드 컴플렉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내가 해야만 해라는 강박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를 좀 내려놓고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이제 수용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이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수용해야 된다. 수용을 해야 돼요. 이 수용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 수용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도 그냥 받아들이는 걸 수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가 생각의 감정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정이 나한테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것. 이게 수용입니다. 그 질문 하나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제가 그래서 한 달을 일을 합니다. 근데 네.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하루 8시간씩 매일 음. 강의를 했어요. 음.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근데 지금 번아웃 됐어.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이 되기 전에 막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이렇게 다 잡은 내가 잘못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잡은 내가 잘못인가요?라고 질문하면 벌써 거기에는 나에 대한 비난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일하지 않았지? 왜 나는 이랬지?라는 그렇죠. 비난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내가 연민의 감정을 살펴보고 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8시간 있기 전에 8시간 강의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거 강의가 끝나고 나면 집에 잠깐 들어왔을 때 휴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24시간 쳇바퀴 돌지 도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그러면 내가 잠깐만 5분이라도 좋고 10분도 좋으니 내가 오늘 하루 있었던 나의 감정이라던가 생각을 좀 일기에 작성해 보거나 나를 조금 되돌아보고 보살피는 이런 과정들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나를 쓰는 것이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보살피고 이런 과정들이 차곡차곡 쌓이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럴 때 소주 마시면 어때요? 저는 소주 마시는데.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소주도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뒤쪽에서 스트레스 해소법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해소법이 3가지가 있어요. 뭐 분사법, 문제 해결법 그렇게 있는데 한 가지만 하게 되면 알코올 중독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매일 먹으면. 매일 먹으면 술만 마시면 그 첫 번째는 힐링이 될 수 있어요. 반주가.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렇죠. 알코올 의존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한 가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힘들면은 오늘은 반주를 했으면 뭐 다음 날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는다거나 이게 좀 다양하게 찾아가는 게 좋죠. 다양하게. 다양하게. 네. 맞아요. 좋습니다. 네. 저도 약간 깜짝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우리 백 작가님이 이제 그 CEO 조찬 모임에 초대됐다 이제 가정하고 CEO의 질문으로 한번 가정을 가볼게요. 네. 막 이렇게 특강을 이제 1시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께서 우리 때도 사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 때는 그 아까 말씀하신 번아웃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었다. 우리는 그냥 그러고도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는데 유독 요즘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이거에 대해 집중을 해, 이거 새롭게 온 개념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갑자기 요즘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10여 년, 20년 전, 30년부터 쭉 우리는 계속 일을 해왔는데 왜 유독 요즘에 이렇게 이런 단어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르신들한테서.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꼰대시군요. 그러면 이제 저는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번아웃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말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용어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 나온 용어일 수도 있고 그때 70년대, 80년대에는 정말 힘들어도 번아웃이 되지 않았나 한번 질문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50대 이후부터 제가 50대 이후에 워크숍이라던가 강의를 하면은 본인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자기 인식이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낙엽? 뭐죠? 그 무슨 낙엽? 젖은 낙엽이란 표현도 쓰고 아니면 삐에로 광대라는 표현도 쓰고 아니면 외줄타기 인생 같다라는 표현도 쓰고 그게 뭐냐면 50대에 되게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20, 30, 40대에 내가 나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정작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만 산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여유가 생겼을 때 나를 돌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번아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냥 바빴던 것 뿐이죠. 근데 이제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느낀다면 그걸 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맞아요. 사실 뭐 그때는 없었겠습니까? 그때는 그걸 느낄 만한 틈도 없이 정신없이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일단 맞아요. 자라온 어렸을 때의 환경이 이제는 만만치 않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 최고의 페이지 네. 이병헌 소장님 할까요? 제 차례인가요? 저는 책으로 161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인정의 갈구,
우리의 환경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한다. 주말에는 맛집을 찾아가 인증샷을 남겨야 할 것 같고 자기 개발도 틈틈이 해야 할 것 같다. 피로사회가 아닐 수 없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뿌듯할 때 주체적인 나로 살아갈 수 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뿌듯함이라는 감정을 볼 수 있다. 자체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 우영우는 회사의 해전문을 통과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통과했다. 그러면서 오늘 느끼는 이 감정은 뿌듯함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처럼 내가 빛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고 인정해야 한다. 네, 요거를 최고의 페이지로 뽑았습니다. 네. 어떤 이유세요? 그냥 요즘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이걸 좀 했고요. 네네. 저는 왜 이렇게 SNS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인정 욕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인정을 누구한테 받고 싶어요, 인정을? 다 모든 사람한테 받고 싶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그렇죠.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죠. 맞아요. 그 SNS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인정받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빛나고 싶고 그렇죠. 칭찬받고 싶고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 올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막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소셜 스타일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MBTI로 치면 우리 세 명의 공통점이 EF잖아요. EF의 공통점이 욕구가 다 유형별로 다른데 EF가 인정이래요. 맞아요. 그 ET는 권력이고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욕구가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성격별로. 우리는 인정이죠. 저도 인정이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SNS를 꼭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누군가 그걸 알아주면 우리 가끔 이러잖아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우연히 사람을 만났는데 강사님이나 다른 분을 만났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저를 알아보죠.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다 보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러세요? 왜냐면 내가 페이스북에서 진짜 만나신 분은 10%밖에 안 되니까 90%는 모르잖아요. 잘 그쵸. 얼굴을 안 봤으니까 제가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약간 어디 갔는지 무서운데요? 다 알아요. 놀랐어요. 약간. 그래서 스토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을 자연스럽게 보는 거죠. 그런데 나를 너무 친숙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TV에서 보는 사람처럼 친숙하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SNS 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서움이기도 하죠. 나는 모르는데 이 사람 다 알고 있다. 근데 그건 어차피 내가 드러낸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결국 SNS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시더라고요. 너무 즐거우신 것 같고 일에 대해서 너무나 애정이 많으시고 뭐 부족함이 없어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찔렸어요. 나도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번아웃이 있고 굉장히 힘든 게 많은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역시 내가 보여준 것만 보니까 내가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딱 연예인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연예인.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 돈이 많은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왜 자살을 해? 아마 우리가 모르는 그렇죠. 아픔 있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맞아요. 아까 인정 욕구 말씀하시는데 그 법정 스님이 책에도 있긴 한데 법정 스님이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했던 것 하나가 저도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인정 욕구래요. 그러니까 그 무소유를 외쳤지만 인정 욕구 하나는 내려놓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과하면 문제지만 어느 정도 적당한 건 내가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요소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더 잘하고 싶고 더 능력 있고 싶고 맞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자존감의 또 핵심 요소기도 하고요. 사실은.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우리 작가님이 하시죠.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저는 되게 궁금해지네요. 작가가 뽑은 본인의 책의 최고의 페이지 100개 정도 있지 않아요? 한 개. 저는 근데 한 개만 하세요. 진짜 많은데 저는 151페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 페이지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모두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나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처로 고통스러울 때에는 나에게 한없이 자비롭고 따뜻한 마음의 햇살을 쬐어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이를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자비라고 말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4가지 자비지심인 사무량심 중 하나이다.
과도한 자기 비난에 빠져드는 대신 너그럽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돌보는 것이다. 나의 고통, 감정, 생각을 무시하면서 나에게 자비로울 순 없다. 나에게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오직 나이다. 자기 자비는 자기 합리화와 다른 개념이다. 자기 합리화는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방어 기제이지만 자기 자비는 자신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수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서 한 발 물러나 나를 살피는 것이다. 이 부분은 좀 최고의 페이지를 뽑았는데요. 네, 왜 뽑으셨죠? 사실 이 책을 처음 출간 기획할 때도 사실은 사람들이 그 자비로운 마음을 나에게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기획하게 됐고요. 사실 이게 저한테도 가장 안 되는 요소라서 이 부분이 가장 저한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되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무뎌서 괜찮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 저처럼 좀 예민한 사람의 경우에는 작은 거에도 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힘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힘이 들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고통스럽구나라는 것을 내가 먼저 내 자신 이해해주고 이해해줬다면 그 다음은 나를 좀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따뜻하게 보살펴줬다면은 나를 또 한 번 안아주고 이런 과정이 참 중요한데 그 과정 대신에 우리는 그냥 비난의 화살도 쏘고 아니면 타인에게 비난의 화살도 쏘고 이게 좀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는 사람들 또는 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좀 따뜻하게 안아주는 나에게 햇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스스로를 사랑하자 이런 겁니까? 스스로를 사랑하자. 사랑이라고 말하면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더 커서 그냥 나를 돌보자. 그럼 만약에 가장 친하고 아낀 사람이 상처를 줬어요. 네. 그럼 어떻게 그걸 하면 좋을까요? 작가님 어떻게 하세요? 저요. 네. 이게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상처를 준 사람이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요. 이분한테 표현하는 게 옳을까 옳지 않을까. 그러면은 중요한 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마음을 표현해도 되겠지. 그래서 그냥 마음을 직설적으로는 하지만 어느 정도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한 중간 정도의 타자예요. 네. 그러면은 중요도를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심플하게 표현을 해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근데 정말 중요한 타자예요. 정말 가까워요. 그러면 그 상처를 받았을 때 좀 그날 바로 이야기를 해서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지나가면 이게 희석되고 그럴 수 있어서 중요한 단절될 타자는 수 있으니까. 중요한 타자는 내가 그냥 바로 이야기하는 케이스인 거고 중요도에서 조금 벗어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잘못 말했다가 오해를 빚을 수 있는 건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관계에서 내 솔직한 표현을 할 때 바운더리를 좀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그렇죠.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책을 읽는 분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냥 기대하는 것도 혹시 있어요?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책 쓰는 목적이 있으니까. 네네. 그죠? 저는 이 책을 읽고 그냥 첫 번째는 관심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한테? 아니요. 본인 이 책을 본인한테? 읽는 모든 독자들이 스스로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라는 건 항상 관심의 단어는 타인한테 가 있잖아요. 뭐 박수를 친다, 뭐 돌본다라는 것도 다 타인한테 가 있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사람은 나인데 항상 관심과 돌봄이란 단어는 타인한테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분들은 이 읽는 순간만이라도 중심축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근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관심이란 단어로 좀 말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느낀 게 사람들은
남을 의식하느라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거기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상처받고 아파하는데 우리 이 책에 보면 나에 집중하자가 되게 많이 있어요. 나의 맞아요. 연민을 돌아보고 그렇죠? 나를 사랑하고 사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결국은 사람은 혼자거든요. 내가 아무리 뭐 가족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 부모도 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야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나를 생각하고 집중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어떤 분들은 너 이렇게 이기적이냐 너밖에 모르냐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이기적인 것들이 오히려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 안에서 나중에 또 배려도 하고 존중도 해줘야겠죠. 근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약간 이 책 보면서 제가 백선영 대표님을 오랜 기간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한봉규 대표님은 키워드가 전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경철 대표는 지금 소통에서 리더십으로 좀 바뀌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백선영 대표의 키워드는 이 책을 쭉 읽어보고 느낀 건데 위로인 것 같아요. 위로. 백선영 대표는 주특기가 위로인 것 같습니다. 위로. 이게 근데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되게 독특한 어떤 분야인 것 같은데 위로를 받고 싶나요? 아니, 위로를 잘하는 것 같아요. 위로를 정말 천부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병 소장님은 뭐예요? 저는 돈벌이. 이병훈 소장님도 전략이죠. 문제 해결 문제 아니에요? 문제 문제 해결 기획? 아니 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거 분야는 자기가 잘하는 분야, 좋아하는 분야가 있긴 한데 사실 저는 그냥 우리가 모든 분야를 그렇죠? 통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좋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 네, 이 책은 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렇죠. 네. 되게 많고 좀 뒤에 보시면 뭐 회복 탄력성 얘기도 나오고 소통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사실은 되게 꿀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유경철 대표님이 책이 지금 몇 권이죠? 지금 한 7권째인가요? 네, 저는 6권 여섯 냈고 권? 한 권은 번역한 게 아, 있죠. 네. 네. 요 책 몇 세 찍을 것 같아요? 예상. 선배 작가로서. 아니, 제가 뭐 그걸 판단할 수는 없고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부수가 있어요? 지금 출판사가 청그룹숲인데요. 이번에 2,000부 찍었다고. 그러면 보통 책의 2세 수준인데 그게? 보통 1,000부 찍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 맞죠? 맞죠? 뭐 1,000부, 1,500부, 200부 네. 이렇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찍죠. 네. 보통은. 네, 그래서 우선은 1세는 넘기자. 아, 그럼요. 넘기자. 뭐 이제 넘겼고 한 뭐 10만 권 갑시다. 10만 권. 10만 권. 네, 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좋겠습니다. 자존감 수업 있잖아요. 아, 그걸 네, 뛰어넘는 그래서 네. 뛰어넘는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책은 팔리는 건 사실은 그래. 정말 좋은 책도 사장되는 게 있고 그냥 보통인 책이 잘 팔리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 케이스는 많은데 사실 저는 뭐 마케팅으로 많이 팔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책이 이렇게 구전돼서 와, 이 책 좋은데 너도 읽어볼래? 스테디셀러.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천해서 꾸준히 팔리고 뭐 그러다가 운이 좋으면 탁 뜨는 거죠. 이제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쓴 만큼 뭐 책 팔리는 것도 팔리는 거고 그다음에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읽고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좀 질질 끌리는 느낌인데 좀 정리를 좀 할까요? 좋습니다. 네네네. 예, 오자통 할까요? 네. 네. 유경수 대표님.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오자통입니다. 베스트셀러. 누구나 책을 내면 베스트셀러를 기대하죠. 그런데 사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책이고 그리고 베스트셀러라는 게 꼭 엄청 많이 팔려서도 있지만 정말 꾸준히 사랑받는 그래서 누군가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내가 쓴 책을 읽고 감동을 받거나 위안을 얻거나
좀 희망을 보았다면 음. 저는 그거는 정말 가치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게 단 한 맞아요. 명이라도. 음.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만으로 베스트셀러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병우 소장님. 아니 저도 제가 최근에 그 S 회사 성과 경영 고문하면서 현장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공장장이 많이 얘기하시는 건데 아무리 좋은 툴과 반복론도 현장에서 쓰지 않으면 다 쓰레기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상당히 쉽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실전 심리학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심리학인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스테디셀러.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추천하려고 했는데 역시 그것만 하지 말지.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다 좋네. 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책으로 해서 네, 네. 이렇게 좀 잘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많이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꼭 사서 인증샷 하면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올려주세요. 네 인증샷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이트를 찾아갑니다. 통찰을 연결합니다. 최고의 페이지. 페이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페이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세요 많이. 네, 고맙습니다.